조나선 하이트 교수, 뉴욕 대학교 하이트 교수가 제시하는 이 젠지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, 그것은 뭐냐면 학교 교육이 아주 이전에 비해서 과잉 보호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로는 anti-fragility라고 하는데, fragile 하면은 깨지기 쉬운 이런 뜻이죠. 근데 fragility 하면은 뭐 이제 깨어짐, 뭐 연약성, 뭐 이런 건데, anti-fragility 하면은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어떤 여러 장치들을 말합니다. 교육 현장에서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오지게 맞았죠.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? 저도 한 번은 어떤 여자 선생님한테 뺨따구를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.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, 예, 제가 그때 반장을 대신해 가지고 선생님이 안 계신 사이에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보다는 뭐 아이들을 막 더 흥분시키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막 코미디언 행세를 하면서 반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막 떠들게 만들고, 예, 그렇게 했던 것이죠. 예, 맞을 짓을 했죠. 예, 맞을 짓을 했어요. 근데 갑자기 그 여자 선생님이 나타나신 거예요. 오늘 확 요거 나타나시더니만, 너 지금 왜? 이러면서 어머나. 아직도 그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. 그냥 바로 저한테 오시더니만 뺨을 확 때리시더라고요. 예, 나이가 많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예. 아직도 그 충격이 잊혀지지 않네요. 그 외에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죠. 예, 기술 선생님이 있었는데,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은 시험 치고 나면,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고 나면 늘 이렇게 틀린 개수만큼 때려요. 그냥 책상 위에 다 무릎 꿇고 올라가게 해가지고 발바닥을 이 고무막대로 막 열심히 때려요. 그런 거라든지, 또 그 외에도 이제 맞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? 오늘날은 학교에서 그렇게 때리면 큰일 나죠. 예, 당장 전화 오고 학생들도 반항하고 그럴 거예요. 그게 한 가지 예가 되고, 이런 예는 하이트 교수 같은 예는 아닙니다. 근데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제가 예를 들어본 거예요. 하이트 교수 같은 예는 뭐냐면은 놀이터예요. 놀이터. 여러분, 미국의 놀이터를 보면 오늘날 놀이터가 굉장히 안전하게 돼 있어요. 예, 무슨 높은 기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또 바닥에 다 이 나무 조각들 같은 걸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놨어요. 아주 애들이 놀기 좋게. 그런데 한 20년 전, 30년 전의 놀이터를 하이트 교수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의 야, 진짜 너무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. 그네도 엄청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긴 그네가 있고, 또 철봉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예, 떨어지면 거의 즉사할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높이, 그런 데서 놀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X세대, 예, 70년대생 X세대, 제가 X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, 예, 이런 세대만 해도 놀이터에서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놀았어요. 저도 초등학교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가지고 코를 깬 적이 있었는데 예, 바닥이 푹신푹신하고 이랬으면 덜 다쳤겠죠. 그런데 미끄럼틀 바로 밑이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. 시멘트 바닥. 떨어지면 그냥 피가 철철 나죠.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요즘은 다치지 않도록, 예, anti-fragility의 문화가 아이들 시대에 그냥 교육 환경 속에 쫙 깔려 있다는 거죠.
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젠지, 예, Z세대의 중요한 특징은 학교에서 이 과잉 보호를 받으니까, 교육 현장에서 아주 이제 보호를 많이 받으니까 한편 좋은 것은 있죠. 예,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니까요. 예, 그런 것들은 뭐 좋은 것이죠. 그런데 반대로 뭐냐면은 이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그 저항력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뭐 너무 깨끗하게 살면 약간의 바이러스만 노출돼도 금방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다잖아요. 약간 좀 뭡니까, 내성이 생긴 그런 어떤 몸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. 이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. 하이토 교수는. 그래서 이 젠지의 중요한 특징은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부터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재미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뭐 사실이에요.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벌써. 예. 나이 들어갈수록 재밌는 게 없다. 벌써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수련회였어요. 마산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여러분,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재미가 없어집니다. 이런 이야기 했더니 중학생 여자애들이 그냥 맞아요 뭐 이런 거.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뭐 학원 가야 되죠. 뭐 또 엄마 잔소리 계속 들어야 되죠. 뭐 또 뭐 갖고 싶은데 안 사주니까 아빠 엄마하고 계속 싸워야 되죠. 재밌는 게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.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, 사람들은. 하지만 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견뎌온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이 견디는 그런 내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는데, 학교에서 계속해서 과잉 보호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이 젠지들은, 이 Z세대들은 사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 정신질환에 쉽게 걸린다는 거죠. 물론 뭐 화이트 교수의 이런 두 가지 분석, 오늘날 왜 이 Z세대,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이 Z세대들이 정신질환과 또 자해율, 자살률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느냐, 이런 것에 대한 화이트 교수의 두 가지 그 이유 제시. 첫째는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비교열이, 상대적 박탈감, 열등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불행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, 두 번째는 학교 교육 현장이 너무 과잉보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두 가지 분석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어요.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이 하이트 교수의 처방은 뭐냐? 예, 그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